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남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강의 심화편 제6강의 주제인 고구려의 대외항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 고구려의 대외항쟁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삼국시대에서 가장 강력했다는 이미지가 강한 고구려가 왜 그렇게 멸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다음 주제에서 다룰 삼국시대 통일 과정도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딱 짚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제도 솔직히 설명할 게 많진 않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15분 이내로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이번 주제까지는 가볍게 모시고 다음 주제인 삼국시대 통일 과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파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전달 사항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여러분들끼리 모두 하시는 거 자유지만 출처는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강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주제, 고구려의 대외항쟁의 경우에는 제가 그냥 이번에는 시기를 그냥 7세기로 잡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 이번 범위에서 다루는 중국의 수나라는 사실 한 6세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번에는 그냥 그 이번 유형에서 다루는 그냥 기출의 키워드의 범위에 맞춰가지고 612년에서 647년이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이 유형은. 그리고 최근에 이 유형의 출제율이 하락해가지고 제가 대충 이 정도 범위로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이 고구려 대외항쟁 유형 자체로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유형을 연계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시기형 문제를 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출제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 유형을 공략하기 위한 학습 전략을 먼저 제시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일단은 이 고구려의 그 대외항쟁과 관련된 국가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수나라랑 당나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 당시 뭐 5호 16국이라 해가지고 그 5개의 큰 오랑캐랑 6가지의 소국이 분열돼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엔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가 이게 통일을 했었는데 각 국가와 관련된 뭐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전투라든지 그런 관련 키워드를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외세 방어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키워드가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 유형의 출제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했듯이 일단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또는 정답에서 수나라 또는 당나라의 방어와 관련된 키워드가 언급되는 게 핵심이고요. 자, 두 번째, 고구려 외세 방어 흐름과 관련된 시기형 문제가 제시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심화편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심화편은 삼국시대의 왕 또는 삼국의 대립 유형과 연계돼서 출제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들어가가지고 삼국시대의 통일 과정 그 사료와 연계해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이 고구려 외세 방어 유형 내에서 아니면 대외항정 유형 내에서 그 키워드끼리만 순서를 구별할 줄 알았으면은 뭐 예를 든다면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장수왕 시기에 한성암락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당나라를 막은 전투 사이의 역사도 사실로 수나라가 먼저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보다 조금 더 시기를 넓게 연계해가지고 문제를 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옛날보다 경향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의 대외항쟁 순서에 대한 기초부터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순서는 제가 지금 제시한 대로 살수대첩을, 그러니까 이 612년, 제가 저번에 그 고구려의 그 삼국시대 왕의 업적에서 제가 왕의 업적을 이때 영양왕 시기까지만 다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왕을 조금 더 알아두는 게 좋은데 사실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보충을 위해 가지고 정리해드리면은 일단 영양왕 시기에 그 중국의 수나라를 방어한 살수대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영유왕 시기에 천리장성이라 해가지고 이 천리장성이 정확하게는 그 부여성이랑 그 비사성 사이에 천리장성을 축조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고려시대 가서 다시 설명할 거지만 만약에 압록강이라던가 그 도련포 사이에 또 만든 천리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여성, 비사성은 고구려 시기, 그리고 압록강부터 도련포라는 지역에 만든 거는 고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이 시기에 천리장성을 축조했고, 그리고 이 연개소문 정변 당시에 이 영유왕이 살해되었고, 이 연개소문 정변 이후로는
보장왕이라 해가지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일단 살수대첩 이전에는 중국이 그 5개의 오랑캐랑 16가지 한 소국으로하고 얘기할 수 있는 5호 16국 시대라는 정말 엄청난 분열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국의 그런 분열 시기를 이 수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당시 그 수나라가 조금 더 정복력을 보이면서 당시에 그 수양제 시기에, 뭐 정확하게 몰라도 되고, 그냥 수나라의 어떤 황제가 이런 식으로 당시에 그 육군 113만 명이라 별도인데 30만, 그러니까 그 많은 국가를 통솔할 정도로 정말 그만큼 군대도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대군을 이끌고서 고구려를 침략했는데, 당시에 그나마 대표적인 장수를 할 수 있는 이 우중문이라는 장수와 당시에 을지문덕을 대표하는 이 고구려 장수가 이 수나라를 방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우중문이나 장수에게 뭐 여수장 우중문시라 해가지고 네 주제를 알면 이제 돌아가라면서 이제 빨리 니네 돌아가세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수나라를 방어한 대표적인 장수가 우리나라의 을지문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 천리장성이 축조된 이유는 이 살수대첩 이후에 수나라가 좀 통일한 지 얼마도 안 되는데 군사를 이렇게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금방 멸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정확하게 618년쯤에 당나라 건국됐는데, 뭐 이렇게 몰라도 됩니다. 그거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이 천리장성을 축조한 이유는 당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축조를 시작한 시기는 이때고 축조가 완성된 시기는 이때니까 좀 시기를 구별 두시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천리장성 축조한 건 어쨌든 간에 당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건데, 당시에 조금 당나라에 대한 입장이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강경파의 경우에는 저 당나라 뭐가 무서워, 싸우자, 이런 입장인 건데, 대표적으로 그 강경파의 인물은 연개소문이고요. 온건파의 경우에는 야 쟤네랑 싸웠다가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죽기 싫어하면서 야 쟤랑 빨리 쟤랑 화친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 굽신굽신하자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당시에 연개소문 같은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당나라 뭐가 무서워, 싸우자고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당시 이 온건파들 인물 입장에서 이 연개소문 때문에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이쁘니까 이 연개소문을 이렇게 암살하자는 그런 계획 같은 걸 모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나 죽이려고 하네, 너 죽었다 하면서 그걸 눈치채가지고 지가 먼저 이렇게 정변을 일으켜 버려가지고 이 온건파를 비롯한 아까 제시한 이 영유왕을 살해하고 이 보장왕을 즉위시킨 게 연개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때 이후로 좀 무소부리한 권력을 많이 먹게 된 게 이 시기인데, 조금 심화편은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이 연개소문 정변 이외에도 연개소문의 그 사망 시기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말씀드리면은, 연개소문의 사망 시기는 그 665년 또는 666년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시되는 이유는 지금 사료마다 기록이 달라가지고 좀 논란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 연개소문이 사망한 이후에 뭐 그때 뭐 아들이 연남생이라던가 뭐 아호인 뭐 남건 등 뭐 이게 연남생 뭐 연남건 이런 거 모르더라도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가족끼리 내분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가족끼리 내분이 발생하는 와중에 고구려가 결국 당시 신라랑 나중에 당나라랑 연합하거든요. 그래서 신라랑 당나라 연합한 나당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이 고구려가 결국 멸망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사망한 시점이 그냥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고구려 멸망 직전에 이뤘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도보다는 그냥 고구려 멸망 직전에 그냥 연개소문 사망한 뒤로 그냥 개판 났다, 그냥 가족끼리 그냥 우장창창 싸운다,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연개소문 정변을 계기로 영유왕이 살해되고 보장왕이 즉위하니까 당시 당나라 입장에서 니네 왕도 갈아엎고 나쁜 놈이네, 어떻게 보면 당나라 입장에서 얘네 침입하고 싶었는데 니네 나쁜 놈이나 하면서 어떻게 명분을 세우면서 전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고구려 여러 성을 다 각계급하였는데 이 안시성만 못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당태종 이세민과 고구려의 대표적인 인물이 양만춘이 이렇게 방어를 그래서 뭔가 좀 대적을 했었는데, 당시 이 안시성이 너무 안 뚫리니까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게 그냥 대충 성이 있다 쳐봅시다. 이게 성이 있으면은 이 성이 더럽게 안 뚫려. 그래가지고 당시 당나라에도 정말 한 몇십만 명에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이렇게 엄청나게 모아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흑산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군을 동원해서 진짜 엄청나게 높은 흑산을 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성을 부시려고 했었는데,
그때 기록상 그 흑산이 좀 그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폭삭 무너졌다 이런 말도 있고, 당시 고구려군이 이게 땅굴을 파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조금씩 갉아먹어가지고 흑산을 이렇게 무너뜨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흑산까지 쌓아가지고 안시성 격파를 했었지만 실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고구려가 수나라랑 당나라를 모두 방어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나라와 당나라를 방어하면서 고구려가 어떻게 보면 많이 쇠퇴해가지고 나중에 그 삼국시대 통일 과정에서 고구려가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지 못한 그런 역사적 맥락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한번 기출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겠는데, 제가 이번에 사료에 대한 그런 해석을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료가 정말 쉬워요. 여기 가해사를 보면은 그냥 이 살수에 이르러서 적의 군사가 건너갔을 때 이게 적을 뒤에서 공격했다 이런 키워드. 자, 살수만 보고서 이 가해 사료는 살수 대첩이란 걸 알 수 있고, 자, 밑에 있는 나의 사료의 경우에도 여러 장수가 급히 안시성을 공격했다. 그리고 여기 토산, 이 토산이 다른 말로 하면 흑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산이 아까 제가 강조한 흑산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살수대첩이랑 안시성 전투랑 관련된 사료는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대놓고 살수 안시성 제시해줘가지고 사료가 다른 시기에 비해 레벨이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따로 안 알려드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보면은 기억 1번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했다. 자, 평양성을 공격한 건 제가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고구려가 멸망할 시기에 평양성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시기보다 조금 더 뒤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자, 2번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제가 살수대첩은 수나라랑 관련된 거라 했었죠. 정답 2번 맞습니다. 을지문덕 수나라 언급됐죠. 3번 수양제가 대군을 보내 고구려를 침공했다. 자, 살수대첩은 수나랑 관련된 건데 지금 나랑 관련된 거는 당태종이랑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국가가 안 맞고요. 4번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 침략했다. 제가 이거 예전에 그 삼국시대 그 대립 과정에서 동천왕이라 했죠. 그래서 이거는 3세기에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5번 연개소문을 주도하여 당군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자, 이건 수나라니까 뭐 나는 그러다 치겠다는데 가는 수나라기 때문에 국가가 안 맞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이 크게 안 어려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여러 대인과 왕은 몰래 연개소문을 죽이고자 논의했는데, 자, 그래서 연개소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눈치채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사열할 것처럼 꾸민 다음에 손님이 이르자 모두 살해했고, 그리고 당시에 궁궐로 들어가 왕,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영유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왕을 죽인 다음에 왕제의 아들인 장, 여기서 말하는 이 장은 보장왕이고 스스로 망리지가 되었다는데, 이 망리지는 고구려의 최고 간등이에요. 그래서 이 연개소문은 좀 권력을 장악하면서 스스로 대망리지가 돼가지고 스스로 권력자의 중심이 돼가지고 조금 고구려 말기에 자신이 좀 권력의 중심자 이런 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연개소문 정변은 제가 642년이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연개소문의 정변이 발생한 이 642년은 개인적으로 꼭 암기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왜냐면 이 연개소문의 정변이 발생한 이 642년이 기출에서 조금 잘 나오는 연도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에는 대야성 전투도 이때 발생했는데, 연개소문 정변 발생한 이 642년을 조금 더 중심으로 외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참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한 순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자, 먼저 수나라를 방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천리장성이 안 나와 있고 당나라가 건국됐다 했었는데, 제가 천리장성을 축조한 이유는 당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 당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천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강경파 온건파끼리 싸우다가 강경파가 이겨가지고 이렇게 정변을 일으켰고, 그걸 계기로 청나라가 아니라 그 당나라가 너희를 혼내주겠다는 명분하에서 안시성 전투를 일으켰다. 이 네 가지 순서만 이렇게 적어놔도 이 문제는 안시성 전투 이전이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고난도 유형. 제가 고난도 유형을 적은 이유는 최근 경에서 제가 말했지만 삼국시대의 왕, 뭐 삼국의 대립 또는 삼국의 통일 과정과 지금 제가 다룬 유형을 좀 연계해서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가해사를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왕 거련이
여기 한성을 포위했다. 제가 거련 누구라 했어요? 제가 4강에서 가르친 거 잘 기억했으면 이 거련만 보자마자 장수왕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수왕 시기에 한성을 포위했다. 그래서 한성을 포위했는데 이때 한성을 포위하고 나서 왕을 해쳤다. 그럼 뭐겠어요? 제가 한성을 포기하고 당시에 이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계로왕을 전사시켰다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백제 계로왕 전사시킨 475년에 한성 함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저번에 제가 다뤘으니까 제대로 기억하신 분들은 그거 하셨을 겁니다. 자, 나의 사료. 자, 여러 장수가 안시성 공격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다뤘던 645년에 안시성 전투니까 뭐 이건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방금 다뤘으니까. 자, 1번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했다. 미천왕이 활동한 시기는 주로 4세기입니다. 시기 이거는 5세기니까 이전이죠. 안 맞습니다. 2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제가 그래가지고 수나라 이후에 당나라를 방어했다 했죠. 시기도 612년이니까 이상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3번 고국 원왕이 백제 평양성 공격으로 전사했다. 자, 이거는 백제 근초광의 전투의 계기로 사망한 거죠. 그래서 371년의 전투를 말하는 거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371년, 475년 그리고 온달의 아차산성, 아단산성 전투인 590년 이 세 가지 연도는 조금 외워두면 좋다 했습니다. 자, 4번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 침략한 거. 제가 아까 이거 동천왕이라 했죠. 동천왕은 제가 3세기 키워드라 했으니까 역시 둘 다 이전이랑 안 맞고. 자, 5번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한 거. 자, 이때 신라의 내무랑이 헬프를 요청했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저번에 가야의 유형 설치평할 때도 이때 이 광개토 대왕이 이 외나라의 그 침입도 격퇴하고 당시에 그 외적의 그 약간 좀 이게 가야 지역 퇴각하면서 그 가야 지역에 있는 그 왜구를 격퇴하면서 금관가야도 공격하면서 그 대가야로 중심지가 이동하는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어쨌든 간에 400년씩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역시 이전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예시만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아니면 연개소문 정변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이런 시기형 문제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료를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6강 고구려 대외항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다음 7강 삼국시대의 통일 과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